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 하나 평범하지 못한 이 삶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생활고로 많이 시달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 밑에서 컸어요. 실은 그냥 동생이랑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거죠.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서 많이 힘들어 하시며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셨는데 엄마한테 버려져 슬플 만도 한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둘이 꼭 껴안고 눈물을 참고 제가 동생을 엄마처럼 챙기는 모습과 제가 아무 말 없이 조그마한 손으로 아빠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온다며 12살이었던 저에게 통장이랑 체크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시며 제가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셨고 고모에게 가끔 저희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이랑 체크카드는 저 혼자만 알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떠나시고 저는 속으로는 많이 두려웠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하나 구입해서 동생에게 밥을 차려줬고 청소며 빨래 등 집안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가끔씩 와서 장을 받아주거나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할 때 부모님이 필요하면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고모도 고모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고 바쁠 텐데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거였죠. 그리고 주임집 아주머니도 종종 들려서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달 아빠가 보내주시는 돈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고 최대한 아꼈어요. 내가 아끼고 돈을 모아놓으면 아빠가 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빠랑 연락은 고모가 있을 때 아주 짧게 잠깐 하거나 했어요. 동생도 감사하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주었어요. 옷도 몇 년에 한 번 사주고 운동화도 다 다를 때까지 신고 투정 부릴 만도 한데 오히려 운동화 빨리 망가질까봐 남자애들은 특히나 축구며 뛰어노는 걸 많이 하는데 동생은 그게 걱정이 되어 제대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어도 동생이랑 의지하면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와서 함께 살 날만 기다렸는데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먼 해외에서 혼자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빠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도 많이 줄여주셔서 저희는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는 거라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동생이 제가 알바하고 오면 집안일도 다 해놓고 밥도 준비해놓고 있고 그랬어요. 동생도 저도 너무 일찍부터 철이 들어버린 거죠. 동생이랑 저는 잘 때도 서로 꼭 껴안고 자거나 서로에 대해 애착 같은 게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 많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알바를 안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나마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줘서 버티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크면 클수록
제가 동생을 마냥 동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고 알바를 더 늘려서 동생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 생각을 했어요. 너무 둘이서 붙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제가 알바가 늦게 끝나니까 동생이 집 앞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요즘 이렇게 늦냐면서요. 누나,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알바를 하나 추가했더니 이쯤 끝나. 누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알바 하나 할 테니까 하나는 그만둬. 누나도 쉬어야지. 걱정 마. 그리고 누나는 알바하는 거 재미있어.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살면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나는 그거면 되니까. 얼른 들어가자. 내가 안마해줄게. 그렇게 동생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둘 다 성인이 되었어요. 동생은 지금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알바를 하다가 알바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아시는 분 회사에 소개를 해줘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태까지 알바한 돈 모은 거랑 아빠 사망보험금 일부랑 얼마 전 고모가 아빠가 고모한테도 보냈던 생활비 모아놨던 거라고 목돈을 주셨어요.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만들어 놓고 너네한테 줘야 될 것 같았다며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고모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나이 28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지방이라 집값이 싸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느 집보다도 비싸고 의미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계약을 했을 때도 동생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하고 동생이랑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으로 맘 편히 술을 먹어본 것 같아요. 모든 맘고생이 끝나고 술이 들어가니 동생이나 저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누나. 그런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와주는 동생. 서로가 너무 안쓰럽고 애틋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둘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희 둘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을 느꼈고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탐색한 후에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어줬어요. 모든 게 걱정이 되었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우리 둘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의 행복한 길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혹시나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놓아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랑은 정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하며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동생이 알바를 끝내고 오는 시간 맞춰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온전한 우리의 집에서 여유로움을 느낀다는 거고 서로를 보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을 맞추는 게 전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네요. 솔직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왔고
희망과 행복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동생과 제 관계를 알게 된다면 모두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혹시나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행복을 빌며 보내줄 수 있을까요? 동생과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꿈꿔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